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고요. 그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음금인 신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간 신금이 되겠고요. 어저께 경금이 양금이었다고 하면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 같이 한번 써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양금이 되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거칠고 투박하고 좀 완악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또 강직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간의 특성 자체가, 경금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 일간인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한 기질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으로서 굉장히 단단하고 거칠고 조금은 좀 투박한 맛이 있는 그런 일간이면서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도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배합법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거친 무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장간이라든가 제철소 같은 데서 단련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위를 논할 때는 정화, 간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금의 용도가 있다. 물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4월, 5월, 미월 같이 화가 왕한 경우에는 화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이제 임수로서 화를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봐야지만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하고 좀 다르죠. 음금인 신금은 경금이 단단하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약간 좀 부드러울 수 있고요. 경금이 좀 차갑다라고 하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은 약간의 온기를 가지고 있는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금인 경금이 날카롭고 투박하고 거칠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금이 볼 때 좀 거칠어 보인다라고 하면 신금은 매끄럽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완철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 있죠. 장신구 같은 거, 이쁜 장신구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도자기도 경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끈하고 보기 좋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결혼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목걸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만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공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쓰기보다는, 특히 정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맑고 밝고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신금으로서 용도가 있다. 여러분 반지를 토치 갖다 지지는 것보다는 광량 같은 걸로 잘 닦아서 매끈매끈하게 해놔야지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를 보기보다는 수인 임수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개수는 신금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내는, 즉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로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임수 보는 것은 좋아한다 하더라도 신금 일간이 봐서는 안 되는 것, 꼭
안 된다기보다는 보면 좀 껄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거 바로 토라고 하는 거예요. 토.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신금을 도와주는 건데 왜 그럴까요? 무토는 정인이라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토가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예요. 작은 흙이 아니라, 제가 무토를 설명드릴 때 무토는 크고 높은 아주 많은 양의 흙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반지가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그죠? 내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커봤자 뭐 조금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을 본다라고 하면 작은 반지가 어떻게 됩니까? 큰 땅속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다매금 된다 그래요. 토다매금.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무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신금이 매금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신금을 생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무토는 이제 건토라서 금을 생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공력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약할 때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줄 때 약간 오금, 금을 약간 더럽히는 단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로 신금을 생해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를 대동해서, 이런 거죠. 밖에서 이제 뭐 하다가 얼굴에 검댕이 같은 게 묻으면 반드시 그걸 닦아내야 하듯이, 신금이 약해서 기토의 생주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 먼지라든가 티끌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거고 같기 때문에 임수로서 다시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간목이 없게 되면 왕토에 의해서 신금이 매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 보는 건 좋아하지만 토를 많이 보는 것, 적당히 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토를 본다라고 하면 신금이 많은 토에 의해서 매금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인 간목이라야지만 또 많은 토를 제할 수 있다. 을목은 토를 제하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흙을 갖다가 삽으로 파는 것이 바로 을목이라고 하면, 포크레인으로 파면 어떻게 돼? 그거는 간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금도 마찬가지고요, 신금도 마찬가지고, 자월은 일단 엄동설한이다. 물도 얼고 금도 얼게 되죠. 금도 차갑고 물도 얼게 되니까 신금 자체가 물도 얼게 되면 용도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금한수냉이라 그래. 금한수냉한 때가 바로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금한순냉이라고 해서, 금은 차갑고 물은 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은 좀 온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은 얼게 되면 용도가 없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금은 차가워지고 물은 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고 수도 녹게 되겠죠. 이거는 금이 이제 따뜻해져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고, 물도 녹아야지만 좋겠죠. 근데 해월 같은 경우에는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신금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 자체에서 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자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중에 있는 임수는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자월이 태어나게 되면 자중에 있는 개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중에 있는 개수는 절대 신금을 뭐 할 수 없다? 도세주옥할 수 없기 때문에 임수는 별도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수. 만약에 천간으로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뭘 보면, 신금 같은 걸 봐도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해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겠죠.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월은 겨울이잖아요. 겨울 중동지절입니다. 아주 추운 중동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이 다시 있어도 마찬가지고 수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동절, 특히 자월 같은 경우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온은 더 차가워지고 다 얼게 되면 용도가 없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게, 이렇게
이렇게 내지는 또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물도 녹게 되고요. 신금도 따뜻해진다. 이걸 갖다가 금한순행의 반대라고 해서 금난수온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금이 따뜻해지고요. 물도 따뜻하다. 따뜻할 난자, 따뜻할 온자죠. 그래서 온난이라고 하죠. 기후가 온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온난을 써가지고 금난수온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물도 녹아서 따뜻해지고 금도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투출하게 되면 매우 수가 왕해지게 되는데, 반대로 화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태어난 것이 되죠. 포태법으로 사지라고 해요. 죽을 사자, 땅지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일간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일간 자체가 병사, 묘지, 병지, 사지, 묘지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태어난 것이고요. 병지, 그 다음에 지금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태어난 것이 되고,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지에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근데 묘지는 그래도 축토이기 때문에 축토의 생조를 받을 수가 있겠고, 축토에 금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 신금 자체가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령 자체, 통근 자체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면 일간이 매우 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약한 금을 갖다가 도와주는 비견겁제라든가 토가 있어 주게 되면 일간도 뿌리가 있죠. 임수도 뿌리가 있어서 도세주옥할 수 있겠고, 화도 뿌리를 얻어서 금난수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사주국세가 매우 잘 짜여진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화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세주옥하기 위해서는 임수 하나 정도라든가 지지로 신금 내지는 지지로 해수 정도 얻으면 되는데,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역시나 화는 뿌리가 있어 줘야 되고요. 일간도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은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해주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 왜냐하면 금이 탁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어제 경금에 이어서 오늘은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 한번 살펴볼까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 음금이 되겠고요. 자수는 음수죠. 수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상 내지는 식신 내지는 상관인데, 신금이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경금이 자수를 보게 되면 어저께 상관이라고 했고, 오늘은 식신격이 됩니다. 물론 식신격이든 상관격이든 자월은 수가 왕하고요. 금이 약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한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신금은 수로서, 수 중에서도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또 해자축월은 춥기 때문에 화로서 보온해 줘야 되고, 또 설기가 과다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죠. 약한 일간을 반드시 토라든가 금으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토보다는 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월지 겨울인데 다시 자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기온 자체가 매우 또 차가워지는 그런 날씨가 되겠고요. 경금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것 같긴 한데, 자수가 있어 매우 춥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일간을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도 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된다? 따뜻하게 보온해 줘야 된다. 만약에 화가 없으면 물이 다 얼게 되고 금수가 다 얼게 되면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금이 축을 보게 되면 묘지에 태어난 것과 같아서, 여러분들 묘지에 태어나게 되면 묘지에 태어난 게 아니라 묘지를 보게 되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이 약할 때 축을 보게 되면 축중기토가 일간을 생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중신금에 일간신금, 월간에 연간에 있는 경금이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토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월의 축토죠. 그러면 얘는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 토는 금을 생할 수가 없겠죠. 따뜻하게 땅도 녹아야지만 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땅이 얼어 있으면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월간에 무토가 다시 있게 되면은 이 무토는 약한 토가 아니라 축의 뿌리를 뒀죠. 물론 이제 자축 이 합토도 볼 수가 있지만, 자월의 축을 보게 되면 이거는 또 준방합으로서 수의 기운이 좀 많아지는 걸로도 볼 수가 있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일단 무토가 축의 뿌리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했을 때 작은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토 같은 양토 많은 흙으로서 금을 생주해 주게 되면 신금 자체가 매금될 수 있다. 어떤 금?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토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후라고 하는 것은 후라고 하는 두텁다, 두껍다, 많다 이런 개념이죠. 토가 두터워서 금을 매금시킨다. 이 축토가 묘지인 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여기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경금도 신금도 매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뭐예요? 화가 없으니까 땅 속에 묻혔는데 다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화를 얻는 것이, 수를 얻는 것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인 그런 명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일단 일간 자체가 축에 뿌리를 뒀는데 무토가 있는 것도 병이죠. 그래서 이거는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한번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게 되는데,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생시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무자시 같은 거, 기축시 같은 거, 내지는 무술시 같은 생시를 보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는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에 무토까지 있는데 다시 토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신금 자체를 매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자기축시라든가 무술시 같은 경우는 화가 없습니다. 선생님, 술중에 정화 있는데 그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작은 화 가지고 이 큰 국세를 갖다가 조우하기는 어렵고요.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는 반드시 신금 자체가 토다매금, 토후매금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 게 뭐냐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할 수 있는, 내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좀 제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토를 좀 억제하려고 했는데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오히려 금이 또 목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금되는 상황에서 토를 제해야 되는데 좀 제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는 것과 같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묘시가 되면은 신금이 투출하는 것은 별개라 하더라도 묘중에 있는 을목은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경인시가 됐을 때는 인중병화라도 있었지만, 신묘시는 화도 없는 그런 생시가 되겠죠. 다음으로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에 뿌리를 둔 무토가 있죠. 진까지 있게 되면은 무토가, 이거는 약한 무토가 아니죠. 자, 그나마 그래도 토의 생주를 받고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그래도 임수를 봐서 도세주옥하려고 했는데,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무토가 임수를 갖다 또 파하면서 신금도 매금시키죠.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조우가 되지 않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사시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시지에서 사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조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신금이라든가 경금이라든가 일간들이 자월,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꺼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개수가 투출하는 거예요. 임수가 투출하면 차라리 신금을 도세주옥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개수는 날씨를 더 춥게 만들죠. 사중에 있는 병화를 써야 되는데 그 위에 개수가 있는 건 뭐예요? 불 피워놨는데 위에서 비 내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 개수는, 이 자월의 개수는 뭐예요? 없어야 되는 것이, 이게 투출되는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날씨를 더 춥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무토로서 그나마 이걸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 하더라도 뭐냐면, 역시나 무토가 얘만 가서 말리면 좋은데 일간도 매금시켜 버리는 이 월간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화토를 얻으면 얘도 같이 왕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갑옷이 된다라고 하면 오중에 있는 정화가 있습니다. 물론 조후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간목을 얻었기 때문에 무토를 제하려고 하는 그런 무토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화를 보게 되면은
무토가 축에도 통근하죠. 오화에도 통근합니다. 근데 간목 자체가 좀 약하죠. 약한 간목이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에 경금이 있어서 또 간목이 행세를 하려고 하면 경금이 또 얘를 갖다 제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간목도 경금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신시, 정유시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자, 병신시가 이렇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 있고요. 신금 자체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역시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를 어떻게 제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간목이 오게 되면 이 무토를 제할 수 있지만 이 간목이 오는 경우에도 뭐예요? 경금이 있어서 얘를 갖다 파게 되기 때문에 대운에서 세운에서 간목 운이 온다 하더라도 겁재로 인해서 간목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경자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주를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인성인데 정인이죠.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정인 때문에 이 신금 오늘의 명식 신금이 오히려 좀 안 좋은 일을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대운이라도 좀 바뀌어가지고 신금이 세력을 얻거나 아니면 임수가 세력을 얻거나 아니면 간목이 세력을 얻어서 토를 제하는 그런 운세를 만나면 그나마 좀 좋을 것이죠. 근데 경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좋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